안녕하세요. 구독자 형님, 누님, 동생님들까지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매번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금 이야기를 좀 들고 왔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한 이래로 금은 한번 매수를 했으면 매도할 생각 자체를 말라 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이 성장하고 신규로 구독해주시는 성님들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매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이런 질문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 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매번 이어지는 단골 질문. 이미 금값 많이 올랐는데, 금 지금 사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영상 한번 집중해 주시고요. 참고로 깍시의 영상은 단기적인 변동성과 잡음보다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진정한 맥이 무엇인지를 논하고 말하는 것이 중점적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금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부제로는 아니면 은이라도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는 공짜, 좋아요는 오른쪽 손가락 까딱 한번 해주시고 알람 설정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 깍시가 생각하는 금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이렇게 서두부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참조해 주시고요. 일단 19년 2월 3월에 금과 은을 사라, 그리고 금을 적극적으로 사라 이런 영상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19년 6월에도 앞으로 금은 불티나게 팔릴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금과 은은 더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영상을 제작하면서 금과 은 자체를 매도할 생각 자체를 말라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올해 2월에는 한 번 더 큰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 조정이 오면 금을 보유해라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 마침 이 시기에 이렇게 운이 좋게도 큰 폭의 조정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연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난 영상에서부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금 이야기하면 매번 하는 이야기, 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 그리고 들고 있는 것 자체를 잊어라 라고 몇 번 언급을 해왔었는데요. 그만큼 저 깍시는 금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해왔던 바인데, 정말 이번에야말로 누가 봐도 많이 상승해온 이런 금의 시세를 볼 수가 있는데, 금 이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이렇게 들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 오늘 하는 이야기는 과거와 좀 중첩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근본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가 지나게 되면 금의 시대는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일까? 왜냐면 궁극적으로 그동안 금의 상승 랠리 이런 모멘텀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었죠. 보시다시피 이 시기에 무역전쟁이 가세화되는 시점부터 해서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서 금의 상승 랠리가 이런 식으로 가속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글로벌 각국의 경제가 재개되고 코로나가 둔화되어 나타날 때 금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지 못하고 수요 위축의 효과를 보이게 될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안전자산의 명목 아래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왔으니 당연히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해 이렇게 거품이 빠지게 된다면 금의 시세는 당연히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금 시세의 본격적인 상승 동력은 안전자산의 역할도 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실상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본격화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과거의 이런 약달러 시기에 금의 시세가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크게 상승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인플레가 가속화되면서 약달러가 이렇게 본격화되는 시기에 금의 시세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승함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 다시 강달러 국면으로 이렇게 돌입한 이후에는 금의 시세가 이렇게 다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단지 금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면서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금은 위기 국면에서도 상승을 하고 인플레로 이렇게 물가가 치솟는 국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니 사실상 이것만큼 안전하고 매력적인 자산은 드물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만 매일같이 시세를 확인하고 차트 오르내림에 스트레스를 받고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다 보니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뿐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럼 금의 매력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하고요. 일단 뭐 의도치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제로금리의 시대가 이렇게 의도치 않게 빨리 열리게 되었죠. 사실 뭐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금을 주장한 이유로 시간의 문제일 뿐 연준의 금리는 제로금리 시대에 돌입할 것이다 라는 게 사실상 시간의 문제로 비춰진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사실상 뭐 세계 경제가 그리고 경제 재개가 세계 각국에서 이뤄진다고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사실상 실물 경제에 타격이 상당했고 아직도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런 정책 금리가 과거처럼 곧바로 정상화되어서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이런 장기 제로 금리로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흐름의 이유로 이건 뭐 제 생각만은 아니고요. 연준 의장인 이 파월 형님도 본인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1년 말까지 이런 식으로 미국의 제로금리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로금리의 시대가 단기간에 끝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이런 단기에 제로금리가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국에 유동성의 시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듯이 유동성의 시기에 금의 상승이 매우 도드라지게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이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에 앞서서 저금리와 함께 또 하나로 중요한 게 유동성이 이렇게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M2 중과율, 통화량 발행 속도의 증가가 가속도를 보일 때 이렇게 유독 금이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상승 탄력 받은 걸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봐도 유례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준의 통화량이 발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지금 당장을 놓고 보면 자산 매입 속도가 좀 줄었다곤 하나 이미 파월 형님이 시장에 공표했듯이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의 자산 매입을 진행하겠다고 언급도 한 바 이런 유동성의 환경은 결국에 시장의 한껏 팽배해 있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해 나갈 때 비로소 금 가격의 추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실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전히 뭐 최근 1년, 2년은 단기적으로 여전히 안전자산의 모멘텀 속에서 상승을 해온 금이지만 그래서 경제 재개와 코로나의 둔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언제든지 뭐 재차 단기 조정은 앞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경기 회복은 다시금 인플레를 의미하게 되고 이는 재차 이 금 가격에 반등을 시켜줄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장은 여전히 디플레이션 우려가 팽배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들에 있다는 경제활동의 재개와 함께 유가는 이렇게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고 이미 35달러 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활동의 재개와 함께 유가 회복은 결국 이런 금의 시세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 유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 가격의 상승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기조가 현재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약에 유가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코로나 이전까지 이렇게 회복을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실질 금리는 더 마이너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명 이 금 가격의 이런 하방 경직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의 경우 설상 2차 코로나 확산과 대불안 분위기가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재차 또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반대로 이번에 실물 경기가 회복되고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날 때 당연히 디플레이션 압박이 완화되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금은 또 재차 인플레 해치 역할을 하면서 화폐 가치 하락을 막는 최고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재차 검증이 많이 된 부분이기도 하고 수없이 그동안 많이 풀린 돈들은 이런 실물자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금이야말로 이래나 저래나 이래도 저래도 오를 수 있는 자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은에 대해서도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은의 경우에도 본인이 만약에 앞으로 인플레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을 예상을 한다면 금이 최고의 보험수단이긴 하지만 저는 은을 보유하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번 금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은 이야기도 덧붙여야 하고 상대적으로 최근의 국면은 안전자산의 강세 속에서 금의 랠리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은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거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은의 시세를 한번 들고 왔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은 1970년대부터 역시나 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대표적으로 제가 들고 온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 오일 쇼크는 엄청난 이런 물가 상승을 불러왔고 이 시기에 은값의 상승은 가히 폭발적으로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차 30년이 지난 이후 1980년만큼의 이런 물가 상승은 아니지만 역시 이 시기도 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였고 특히나 금융위기에 미국 연준이 최초로 양적 완화를 이렇게 시행한 이후 막대한 머니 프린팅의 힘을 바탕으로 은값의 상승은 상당하게 고공행진을 했고 이 시기에도 역시나 디플레 국면에서 이렇게 탈출하여 인플레 시기로 진입한 국면에 은값의 상승이 매우 폭발적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구독자 형님들께서 은과 금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인 단타치기를 위한 매수 매도는 추천하지 않고요. 정말 보험적인 성격에서 내가 정말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데 마냥 앞으로 금리는 낮아지고 재테크 수단은 마땅히 없고 그리고 주식이라는 위험자산 외에도 화폐가치 방어용으로 이런 금과 은을 본인의 포트폴리오 내 일정 비중 보유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드릴 게 이런 물가 상승 시기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는 공교롭게도 이런 약달러 시기였다는 점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앞으로 달러 이야기는 우리 구독자 형님들 귀에 이 깍시 목소리가 박힐 정도로 앞으로 자주 이야기할 것 같으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 금은 이래나 저래나 욜로 가나 절로 가나 여전히 매력적이다. 지난 2월에도 언급을 했듯이 재차 이렇게 조정의 기회가 온다면 필히 본인의 포트폴리오 내에 일정 비중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혹여나 다시 한번 코로나 2차 확산과 그리고 재차 코로나 할아버지가 등장해서 오더라도 금은 다시 한번 안전자산의 역할을 발휘해 줄 것이기 때문에 정말 보험적인 차원에서라도 일정 비중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했다면 그냥 자동차 한 대 샀다 생각하고 당분간 이런 금과 은은 매도할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정말 금을 고려하신다면 이전 제 영상들 차근차근 하나둘 보신다면 금과 은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더 면밀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들은 이 영상 아래에 제가 링크해 둘 테니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해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